프로의 골든리치 주간 정기 시작합니다. 1월 16일 벌써 이제 1월에 중순을 넘어서는군요. 이번 주도 제목이 하단 제목이 두 개인데 LG 에너지솔루션 한 번 더 적어놨습니다. 이제 1월 18일, 19일 날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 시즌은 여타의 실적 시즌보다는 조금 연간으로 합산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 개별주의 변동성 크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좀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말에 금요일 날 약간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지금 3대 지수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후강 약간 전약 다시 볼까요? 세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초반에 좀 약했다가 막판에 다우지수는 낙폭을 좀 좁혔지만 200포인트 정도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영향이 높은 기술주들은 우상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상향으로 마감을 해서 약간 이제 양봉 마감한 거죠. S&P 500.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았는데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지수 한번 보고 올까요? 어쨌든 그림을 기억합니다. 후강으로 마감을 했다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일봉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우 지수를 보니까 다우는 약간 이제 금융주라든지 보잉 같은 회사들이 많죠. 약간 빠졌다가 36,000선 밑에 좀 내려 있고, 주봉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도 연초 이후에 2주 연속 음봉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제 지난주는 약간 하락을 멈췄는데 15,000선 밑에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스닥이 지금 6월 초순부터 대략 15,000선 밑에 있는데 약간 이제 하락세가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아예 뭐 망가졌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나스닥이 지금 보니까 약간 15,000선 심리적인 포인트죠. 밑에 있습니다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말에 나왔던 미국 증시에서 약간 특이점이 뭐 있었냐면, 초반 같은 이제 달러화가 최근에 조금 강세를 약세로 갔다가 좀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95도 이탈을 했었어요. 통상적으로 미국이 테이퍼링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지난주에 가장 급격하게 달러화가 좀 약했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달러화가 너무 또 빨리 빠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좀 긴장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약간 당일한 표현을 써요. 이게 미국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달러가 강한 게 정상입니다. 달러가 강한 게 정상인데 최근 1개월 흐름에서는 급격하게 이렇게 95 밑으로 떨어져 왔었어요. 95 달러의 이제 상대적 강도인데, 이게 떨어지면 달러가 약한 거죠. 근데 마침 다행히 전 다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러화가 조금 95선에서 잡아줬다, 이게 좀 특징이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채권 금리가 최근에 조금 더 급격하게 빠졌었는데 채권 금리가 보면 지금 단기물들이 조금 오르는 폭이 조금 빠릅니다. 7.5니까 이게 보면 같은 반등폭인데 2년물이 7.4, 10년물이 8.0이니까 뭐예요? 단기물이 확 올라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10년물 같은 경우도 1.78이니까 다시 1.8%대로 올라온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지금 뭐 우리 주 중반에 미국의 CPI, 지난주에 PPI,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 그 다음에 블라이너 더 부의장의 또 청문회가 있었는데, 약간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을 하고 있어요. 자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약간 국채금리가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던 딩동댕 미국의 기술주들은 상당히 선방을 한 겁니다. 선방이 아니죠. 오히려 올랐다는 건 뭐냐면, 장 초반에 기술주 같은 경우가 나스닥 같은 경우인데 국채금리가 반등하면서 좀 반응을 했다가 오히려 장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개별적인 재료로 상승 마감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거는 지금 다시 시장의 단기물들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새 다시 1.8%를 하면서 충분히 다음 주도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장을 자극을 할 거다. 그거를 중심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잡아가시고. 근데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오릅니다. 유가는 이제 많이 오르게 되는데, 뭐 달러가 약하니까 좀 오른 것도 있고, 최근에 또 겨울철이 원래 유가 좀 오르는데 열심히 올라주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주식 관점에서는 미국은 이제 엑스모빌 같은 종목이 오르겠죠. 뭐 한국 주식에서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뭐 기본적으로 뭐 에스올 같은 종목들을 계속 보긴 보는데 약간 시큰둥해요. 이건 장에 영향이 있겠죠. 근데 유가가 올랐을 때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뭐 석유화학 제품들 좀 올라야 정상인데 뭐 예컨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건데 거의 뭐 반응이 없습니다. 뭐라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일단은 유가가 상승한다 부분. 근데 유가가 계속 오르면 그런 게 있어요. 유가가 계속 오르면 누가 좋습니까? 중동 애들이 좋죠. 미국도 좋겠죠. 미국도 좋고 중동 애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국이 유가를 올린다는 느낌도 좀 드는군요. 미국 셰일 국가들이 많잖아요. 자, 미국도 좋은 거, 유가가 좋은 거고, 또 유가가 오르면 중동이 좋은 거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조선주들한테도 조금 덕이 되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고 뭐죠? 조선주보다는 삼성 엔지니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유가 오르니까 자원개발주들 뭐 예컨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은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관심이 가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이네. 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한국과 중국의 장이 뭔가 미스매칭이 좀 심하죠. 예,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보게 되면 다음 주 일정이 이제 약간 큰 그림은 지나갔어요. 큰 그림은 지나가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국 지표가 다음 주에 좀 발표되죠. 월요일 날. 예, 중국의 4분기 아이고 4.9%입니다. 4. 중국 5%도 안 돼요. 근데 컨센서스는 더 낮군요. 예, 중국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21일 날 여기 안 적여놨나? 20일이구나. 오히려 중국이 지난번에 LPL을 조그만하게 내렸었거든요. 0.05%.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런 적이 있는데 잘하면 다시 한번 중국인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다음 주 그림에. 지금 다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만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럼 좋게 보게 되면 중국의 경기 부양 시그널, 나쁘게 보게 되면 중국 경제가 정말 안 좋구나. 다른 나라는 다 금리 올리는데 지금은. 그건 인플레 때문인데. 인플레를 무릅쓰더라도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푸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2020년, 21년 동안에 글로벌은 엄청 돈을 풀었는데 그때는 중국은 돈을 안 풀더니 이제야 돈을 푼다. 약간 따로 국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게 되면 중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정시가 한국 정시가 중국 정시가 호재로 간다? 꼭 그렇게는 못 봅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위안화 약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유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통화는 강세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중국이 여기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 대비해서 부진한 경제 지표를 커버하려는 의동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소름 끼치죠. 오히려 위안화 약세 모드로 가버리는 겁니다. 티 안 나게. 자 그런 관점이 있고 뭐 광공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는 대부분이 매크로 지표들인데 전망치가 다 부진합니다. 전달보다. 그만큼 중국의 지금 지표들이 계속 디센딩하고 있다를 좀 볼 수 같고 미국은 다음 주 특별한 게 없어요. 월요일 날은 미국 휴장입니다. 마틴 루트 킹 목사 휴장일이고 뉴욕 제조업 지수 뭐 기타 별거 없습니다. 주택 건설 지수 없어요. 그리고 나면 미국은 뭐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표 관점에서는 다 체크일 됩니다. 한국은 네 뭐 한국은 20일 날 어디 갔니? 21일 날 1월 수출 지표 정도가 중요하겠죠. 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 20일 정도에 나오는 LPL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내리는지 미국은 거의 없다 보면 되고 개별 실적 발표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은 일단 큰 그림에서는 18일, 19일이 뭐예요? LG 에너지솔루션 일반 공모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일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 지표가 발표된다는 겁니다. 요거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사 리포트 하나 더 볼까요? 미래에셋 쪽을 좀 보겠는데 미래에셋이 아니냐? 제가 아까 준비를 했었는데 미래에셋 자료로 좀 보게 되면 비슷해요. 일정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중국 지표가 이제 월요일 날 있고 여기 보면 미국은 다 체크돼요. 다 체크고 한국은 금요일 날 수출 동향 발표가 있고 중국은 요날 안 적어놨네. 여기 있구나. LPR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인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 매월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한국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고 번째예요. 번째 주가 아니고 세 번째 목요일이 금요일인데
옵션 만기일 있고 월요일에 말씀하셨다시피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 목사님 이름이죠. 그렇게 되고 조금 내려보면 이제 실적 발표 들어가는데 지금 4분기 실적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친구들은 초반에는 심심한 애들입니다. 뭐 골드만삭스, PNC, 뭐 유나이티드 헬스 뭐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다음날 뭐 한국에 반영될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죠? 네덜란드 ASML 올라오면 뭐 우리나라 반도장도 오릅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 있고 약간 이제 보면 넷플릭스 정도 이게 장후니까 미국장 마감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미국장 마감하고 하면 한국장에는 금요일 아침에 반영된다는 이야기죠. 장후 장전.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기 전, 열리기 후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나중에도 혹시 실적 발표 볼 때 미국은 장전, 장후라 보게 되면 장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다음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표도 다음 주는 별게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초반에도 그래서 실적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이거는 미국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지난주 보게 되면 뭐 지금 앞으로 실적 나쁘다 그래가지고 나쁘다 그래도 심하게 때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만도 같은 종목들도 실적 조금 나쁘다 해가지고 확 때려버려. 그만큼 센티멘탈이 낮다는 겁니다. LG 생활건강 100만원 신화는 끝났는데 아니요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신화는 끝났지만 나쁘다 그러면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만큼 장애 심리는 좀 약하다는 거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지표 보고 오게 되면 어쨌든 미국 지표는 지금 여기가 뭐 치고 가던 힘은 조금 약합니다만은 완전히 죽었다 말하기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정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애플 정도도 약간 그냥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늘어지고 있는 상태지 죽은 건 아니에요. 애플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하반기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건 어떤 게 죽었느냐? 아마존 같은 게 죽은 거예요. 아마존.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그냥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거고. 구글 같은 애들은 약간 죽어 있습니다. MSFT,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시죠. 미국의 주요 테크들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만찮아요. 그냥 늘어져 있습니다. 늘어져 있어요. 거리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장을 좀 한번 보면 우리 장은 약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이쁘지가 않아. 자, 지수를 한번 보면 이 코스피 지수인데 일단 제가 그어둔 하락 채널 계속 하락 채널 작년 6월부터 그어놨는데 빠지는 듯 하다가 올라오고 하다가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그쵸? 걸쳐 있죠? 조금 보면 지금 요 안에 밑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진 않았는데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원봉이 진행되고 있어요. 12월 달에 올랐다가 별로 기분 나쁩니다. 아직까지는 28,000 한 60포인트 정도는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월도 없구나를 판단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음봉이지만은 주봉을 보니까 어쨌든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밑에 굳이 가로선 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봤더니 코스닥도 월봉을 같이 볼까요? 코스닥은 추세선을 별로 안 꺼놨어요. 가로선이 있는데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은 지금 아리까리 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다시 이제 950선까지 가면 피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주봉을 봤더니 확실히 지난 첫 번째 주봉이 너무 장악형이었어요. 하락 장악형. 장악형이 뭔데? 이렇게 전날 양봉을 이렇게 싹 감싸는 걸 하락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조금 약세 우에 있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여기는 수평선을 꺼놨는데 뭘 꺼놨냐면 몇 군데 많이 꺼져 있어요. 970 라인. 작년 2월달, 작년 4, 5월달, 작년 6월, 8월달, 작년 9월 말, 12월 말 거의 지금 비슷하게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무조건 지지된다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빠지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게임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굳이 무난하게 뭐 무리해서 방향이 위다 아래다를 논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외국인들의 흐름에서 특이점이 뭐냐면 수급 동향인데요. 개인들은 주식을 팔았다가 코스피 쪽에 샀다 팔았다 합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죠? 코스피입니다. 기관들은 큰 그림에서는 주식을 팔겠는데 지난주 10일 날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좀 매도가 나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은 2023대 1로 기간은 끝났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나왔죠. 그거 이제 돈 다 넣어야 되는 거 넣게 되어 있는 거고 14일. 근데 약간 특이점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주는데 한 가지는 우리 한국을 굽고 장난을 치네 이것들이 열받게 뭐죠? 선물 시장에서 너무 변동이 커요. 뭐 10,000개 팔았다가 6,000개 샀다가 6,000개 팔았다가 10,000개 샀다가 7,000개 팔고 9,000개 팔고. 근데 누적 포지션은 뭐지? 야 얍삽한 것들 마이너스입니다. 뭐죠? 주식을 앞에서 삼성전 하이닉스 사면서 재수는 잡아주지만 일단 외국인들도 한국 정식에 대해서는 파생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락을 얘들이 하방 베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 매도는 뭐냐 하면 주식에서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것들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조금 걸립니다. 어쨌든 무슨 소리야 이게. 수급이 조금 얕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눈치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뭐 장을 보고 베팅해서 돈 벌기는 어려울 거예요. 응? 지수 방향성을 보고 돈 벌기는 어렵다고. 또 뭐 지수를 코스피 코스닥 자 지수를 왜곡시키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 뭐 코스피에는 뭐 카카오도 있었겠지만 또 셀트리온도 난리를 쳤잖아요. 감리 이슈, 회계 분식 이슈 있었고 약간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뭔가 양지수를 세게 당겨줄 힘이 없는 거는 누구나 차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지금 여기서 제가 주간 증시에서 다음 주는 뭐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무색해요. 그렇죠? 어쨌든 가장 이번 1월 동안에 가장 강했던 섹터는 누가 뭐리 해도 2차전지 장비였고 2차전지 장비였고 그리고 FP12 쪽은 워낙 실적이 좋은 쪽이고 플랫 쪽이 그리고 전장 쪽도 실적이 좋고 큰 관점이 당분간은 자율주행 2차전지 장비 소재의 어떤 선별적 투자 그리고 FP12나 뭡니까 올레드 소재 쪽 그리고 전장 관련 자동 IT 부품 쪽에서 승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주간 증시 한번 보시고 일단 타이틀은 실적과 LG에스에 적었지만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크게 방향성을 잡아줄 것 같은 장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쉬어버려. 근데 정말 이거를 우리처럼 잘 흐름을 잘 타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 주 기다려주는 주식은 딱 그런 거예요. 중심이 잡히면 베팅을 하시는 거고 안 잡히면 딱 쉬어야 돼. 시기가 어렵죠. 그런 거를 이제 학습하는 또 다음 주가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